6달 전, 평일. 여보세요? 누구세요? 지혜야, 나야, 준석이. 네가 나한테 연락할 이유 없잖아. 그렇게 날 떠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연락해? 내가 그땐 바보짓 했어.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너한테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부탁? 무슨 부탁? 야, 네가 나한테 부탁 같은 걸 할 군번이라고 생각해? 엄마 얘기라서 그래. 엄마가 지금 암이라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대. 근데 네가 보고 싶다고 얘기하잖아. 한번 엄마 보러 와주면 안 될까? 아님, 너 보호사 자격증 땄었잖아. 간병사로 일해주면 안 될까? 뭐? 아, 알았어. 어머님 간병 내가 할게. 당신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나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때문에 해드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간병하고 있을 땐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오지 마. 알겠어? 알았어.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며칠 후. 너 뭐 하고 있어? 이번에 우리 병원에 자리 나왔는데 지원해볼 생각 없나? 내가 잘 얘기해볼게. 너 어르신들한테 인기 많았던 거 내가 다 잘 알고 있잖아. 아, 잘 알고 있지. 나도 알고 있는데 지금 당분간 일해주기로 한 곳이 있어서. 오, 그렇게 취업 자리를 알아보더니 구했어? 간병이라는 거 은근히 인지도 없음 구하기 힘들잖아. 예전 직장에 다시 들어간 것도 아닐 텐데. 아, 어머님이 얼마 안 남으셨대. 그래서 나한테 간병해달라고 하잖아. 야! 너 정신 나갔어? 네가 그 집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몰라? 네 남편이란 놈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놈 엄마를 간병해주겠다고? 어머님은 나한테 잘해주셨잖아. 이혼 후에도 명절에 연락 와서 잘 지내라고 덕담해주셨어. 안 그래도 이번 명절엔 연락 안 와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설마 그렇게 아프실 줄은 꿈에도 몰랐지. 나도 원래는 거절할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말이 안 나오더라.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빤히 기억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어? 아휴, 그치. 너 이혼할 때 도움 주신 게 네 시어머니긴 하지. 그래서 얼마나? 글쎄, 일단 기약은 없지. 그러다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 당분간은 간병해드리려고. 아휴, 그래. 내가 말린다고 해서 네가 들을 애도 아니고 말이야. 네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긴 한데 난 네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절대 들을 생각 없는 거지? 어, 네가 나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이번 일은 포기 못하겠어. 안 하고 나중에 소식 들으면 진짜 마음고생할 것 같아서. 미안해. 아휴, 그럼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 너 혼자 속으로 삭히지 말고. 알겠지? 그렇게 할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잠시 후.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프시다는 건 얼마 전에 들었어요. 지혜니? 아윤이가 여긴 어떻게 찾아와? 어머님이 저 보고 싶어 하셨다길래 얼른 왔죠.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준석이 고놈이 연락한 거야? 괜히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저도 갑자기 연락 와서 놀라긴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여기서 간병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지. 괜찮아요. 그놈이 잘못한 거지. 어머님은 아무 것도 하신 게 없잖아요. 오히려 그때 제 편이 돼주셔서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절 정식 간병사로 고용하는 거니까 서로 그런 감정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고마워.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아예 내가 준석이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연락도 못했지. 어머님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돼요. 오히려 저도 어머님 뵙고 싶었는걸요.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그래도 내가 호상이라도 되려나 보다. 네가 이렇게 와주니 말이야. 지혜야, 내가 나중에 이 은혜는 다 갚도록 할게.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 어머님, 그거 보셨어요? 이번에 드라마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대요. 어머머, 그러니? 아, 근데 여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보는 곳이라 안 될 것 같아. 괜찮아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보려고 제가 다 사왔거든요. 이거 태블릿이라는 건데 이렇게 누르면 어머님이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이런 거 보시면서 스트레스도 풀어야죠. 아님 무슨 재미로 병원에 있겠어요? 그렇지. 여기 있으면 하루에도 여러 사람이 바뀌거든. 이런 거 보면 덜 우울하겠구나. 우리 아가가 좋아하는 걸로 시작해 볼까? 아, 그럼 이건 어떠세요?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종종 돌려보는 건데 어머님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그거 보는 걸로 하자꾸나. 좋구나. 아, 맞다. 그리고 햇살 좋을 땐 저랑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해요. 안에만 있으면 갑갑해서 우울하기만 하잖아요. 그럴 땐 밖에서 좀 걸어줘야 비타민 D도 생기고 기분 전환도 돼요. 제가 옆에서 같이 걸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우리 지혜 덕분에 내가 병원에 있을 맛이 나는구나. 그놈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말이야. 아휴, 아들놈보다 며느리가 더 나한테 잘할 줄이야. 아, 그 사람은 제가 있을 땐 안 올 거예요. 네가 있어도 전화 정도는 할 수 있지. 걘 내가 아프다는 말 듣자마자 이런 곳에 날 밀어넣었어. 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땐 얼씨구나 했을걸? 아가, 어차피 안 올 놈인데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날 보라고 해라. 나중에 너 때문에 내 임종 못 지켰다고 난리칠 놈이야. 아이, 설마 그러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간병인으로 있었던 거고 자기가 안 하니까 했던 건데 그런 걸로 사람을 괴롭히겠어요? 그랬음 그런 결혼도 안 했겠지. 에, 고놈이 바람핀 고 기집애 집에 들어가서 산다. 아예 살림을 차려서 같이 사는데 둘이 결혼할 사이면 나한테 얼굴은 보여야지. 근데 너한테 염치도 없이 간병이나 해달라고 하고 말이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미리 대비하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요. 저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할 말 있어서 연락했어. 그래도 어머님 살아계실 때 자주 오는 게 어때? 언젠 오지 말라고 하더니. 나 안 보고 싶어서 그런 말 한 거 아니었냐? 맞아. 너 안 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어머님이 좀 더 행복하면 좋겠으니까 너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닐까? 자주 좀 연락드리고 찾아와.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해. 그냥 네가 알아서 둘러대면 안 돼. 안 그래도 일하느라 피곤한데 거기까지 가라고? 아, 집에 늦게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알아서 둘러대줘. 뭐? 아, 그렇게 그 여자가 좋아? 너 바람핀 걔랑 차림 차렸단 얘기 들었어. 좀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후회를 감당할 생각이야? 지금 계실 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 야, 그래. 누나가 싫어하는 거 맞아. 그리고 어머님 보낸 것도 모시고 싶지 않다고 해서 상의한 끝에 거기 보낸 거고. 막말로 난 앞으로 은하랑 살아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투닥투닥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 너도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거 아니야. 너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신 거야? 야, 네가 정신이 있으면 적어도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지. 어머님이 당신을 어떻게 챙겨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 너 그런 식으로 자꾸 잔소리 할 거야. 아, 그래 내가 불효자라고 쳐. 근데 나도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은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혼도 안 했는데 은하한테 네가 어머님 간병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어? 그 말하면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겠지. 아, 난 얘기했으니까 뭐든 말든 알아서 해. 근데 네가 말한 것처럼 어머님이 살아계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 내가 알아서 안 되니까 여유가 되면 찾아가겠지. 안 그래도 지금 병원비 많이 나가서 얼마나 피곤한데 사람 진짜 갑갑하게 만드네. 너 알아서 잘 둘러대라고. 내가 이제 멘트까지 정해서 말을 해줘야 돼?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나중에 딴 말을 생각이나 하지 마. 알겠어? 잠시 후, 자기 엄마를 간병해주고 있는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와, 진짜 인성 나간 거 아니야? 인간이 안 된 걸 알고 있긴 했는데 설마 그 정도로 막 나갈 줄은 몰랐어. 설마 했는데 그 여자랑 살림이나 차리느라 어머님을 외면해? 그래서 너 그 남자 좋으라고 그렇게 해줄 거야. 네가 간병해주면 해줄수록 그놈은 편하게 생활하는 거밖에 안 돼. 너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 나도 알아. 네가 봤을 때 내가 답답하겠지만 나조차도 어머님을 외면하게 되면 어떡해? 그놈이 바람 폈을 때 어머님 항상 내 편이었어. 나 위로해 주셨고 날 위해서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사과까지 하셨다고. 자신이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그런 거라고 나한테 얼마나 사과하셨는지 몰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어머님을 매정하게 잘라내겠어. 그걸 호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머님이야 당연히 너랑 같이 있으니까 좋겠지. 근데 그놈이랑 그 여자는 너 덕분에 호의호식하다가 유산 상속받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어차피 나한테 권리도 없는걸. 차라리 그렇게 외롭게 지내시다가 빼앗기는 거보단 내가 그만큼 좋은 기억 남겨드리고 싶어. 그래야 나도 나중에 어머님 만났을 때 잘 지내셨냐고 인사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래. 나도 네가 나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는데 내가 평생 죄책감 갖고 사는 거 바라지 않잖아. 나도 그놈이 원망스럽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앞에서 굳이 나쁜 모습 보여주고 싶진 않아서 그래. 아휴, 그렇게 해. 네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뜯어 말리겠냐. 너 응원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상한 부분들 알게 되면 얘기해. 혹시 모르잖아. 며칠 후. 오늘따라 날이 쌀쌀해서 그런가 갑갑한 기분이 더 드네. 어머님, 지금 많이 답답하시면 저랑 같이 바람이라도 쐬고 오는 건 어때요? 그럴 필요까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환기를 제대로 못했잖니? 그래서 이런 기분이 드는 걸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럼 환기를 좀 시켜볼까요? 양해 구하고 잠시 창문 열면 될 것 같은데. 아야, 아니야. 저 사람들도 나처럼 그랬으면 환기 알아서 시켰겠지. 아니니까 안 하지. 나중에 우리 둘이 공원으로 산책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겠니? 어, 그럼 좀 이따 식사하신 후에 저희 같이 나갔다 오는 걸로 해요. 잠시 후. 나오니까 역시 좋네. 가깝해서 그랬던 게 맞았나 봐. 근데 날이 많이 쌀쌀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추우실 것 같은데. 괜찮아. 아직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지.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추위를 별로 안 타는 것도 있고 말이야. 아유, 근데 너 옷을 그렇게 얇게 입고 나와서 어떡하려 그래. 안 그래도 요즘 일하느라 피로도 많이 쌓였을 텐데 그러다가 감기 걸리는 수가 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 건강 빼면 시체란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럼 되는 거지. 아가,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해. 내 아들 같은 놈이랑 엮여서 이게 무슨 고생이니? 그런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은 저랑 이렇게 지내는 거 불편하세요? 전 어머님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은데. 야, 아니야. 나도 지혜 너랑 있으면 좋지. 근데 내 아들이 너한테 한 잘못이 있지 않니? 그리고 지금도 그 여자애 때문에 날 너한테 버리다시피 했고 말이야. 가끔은 화가 안 나니? 뭐, 나긴 하죠. 어머님을 이렇게 방치하는 두 사람한테요. 어머님이랑 보내는 시간이 싫어서가 아니니까 너무 마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다행이구나. 안 그래도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 덕분에 미련이 없어졌어. 미련 같은 거 안 가지셔도 돼요. 앞으로 저랑 행복하게 지내셔야죠. 한 달 후, 밤. 내일은 준석이가 온다고 하니까 안 와도 괜찮아. 내일 그 사람이 온다고요? 그래도 제가 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괜히 만나봤자 얼굴 붉히기밖에 더 하겠니. 난 그놈이 너 막대하는 거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일은 오랜만에 푹 쉬고 그 다음날에 오렴. 너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니. 이번 기회에 하루 쉬면 더 좋지. 안 그러니?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내일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저 불러주세요. 그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걱정 많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괜찮아. 설마 병원에 와서 이상한 말이라도 하겠니? 지혜 네가 하고 있는 걱정은 나도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단다. 네. 그럼 내일 쉬고 다음날 오는 걸로 할게요. 어머니, 꼭 무슨 일 생기시면 저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아, 혼자 두고 가려니까 마음이 영 그렇다고요. 걱정하지 마렴. 하루 가지고 무슨 일 생기겠니? 너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다음날 저녁, 장례식장.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정정하셨던 어머님께서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야? 어머님이 어떤 충격을 받으셨길래 하루 만에 그렇게 되시냐고. 그걸 왜 나한테 그러는데? 내가 그래도 아들인데 엄마한테 안 좋을 만한 행동을 했을 거다. 지금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간병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정정하셨어. 근데 단 하루 나가지 않은 날 갑자기 돌아가셨잖아. 그니까 당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차피 살 날 얼마 남지 않으셨어.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란 거 몰라서 그래. 이 정도로 잘 지내다가 간 거면 호상이고, 너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가. 부스럼? 그렇겠네. 나 이제 너랑 결혼했던 사람 아니니까. 너 혼자 장례 잘 치러. 잠시 후, 공원. 어떻게 어머니께서 한순간에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지? 나랑 있을 땐 그래도 정정하셨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걸까? 아, 준석이 만나고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갑갑하다. 음, 여기서 어머님이랑 같이 산책도 많이 했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네. 매일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좋았는데, 이젠 모두 꿈이 돼버렸구나. 뭐라? 제가 왜 여기 나와 있지? 상주인데. 지금 장례식장 왔어. 힘들다고 하고 사촌이한테 좀 있어 달라고 했지. 에휴, 그 영감탱인 죽어서까지 사람 피곤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언제 유산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여자한테 돈까지 주면서까지 준 건 부양하고 있던 거 보여주기 위함이었잖아. 우리가 그래도 신경 많이 썼다는 거 증명했으니까. 그거 다 갖고 올 수 있는 거 맞지?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걸 쉽게 뺏길 것 같아? 그 유산은 원래 내 거라고. 아, 걔랑 이혼하고 나니까 그 쓸데없는 땅이 왜 올라버린 건지 똑바로 행동 안 하면 안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도 우리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잖아. 역시 우리 자기가 최고라니까. 유산 받고 나면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 아니겠지? 오빠가 기다리라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린 거잖아. 당연하지. 너랑 결혼하면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살림만 차리고 그럴듯한 결혼식도 못 했잖아.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머, 그랬어? 너무 감동이잖아, 저기. 그래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럼 일단 당분간 집에 못 들어와서 어떡해? 나도 갈까? 그럼 오빠 얼굴 볼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자긴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나도 오라고 하고 싶은데 자기가 우리 집 일 때문에 피곤해지는 거 원하지 않아. 내가 잘 마무리하고 갈게. 너 어머님 돈을 노리고 그렇게 행동한 거야? 그래도 어머님은 자식이 너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넌 돈으로밖에 안 보였어? 아이, 놀래라. 야, 남이 전화 엿듣는 취미는 언제 생겼는데? 내가 먼저 와 있었어. 그리고 네가 와서 전화했는데 그게 귀에 안 들리겠어? 그래서 알아봤자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그리고 아들이 엄마 재산 받아가는 게 잘못도 아니고 말이야. 요즘 부모 버리는 자식도 많은데 난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도 너 보고 싶단 소원도 들어드렸는데 이 정도도 못해? 넌 어떻게 바람 폈을 때 이후로 사람이 변하질 않았네? 사람이 참 한결같아. 지나간 얘긴 왜 자꾸 하는데. 그리고 네가 애초에 잘했음 내가 바람이라는 거 폈을 것 같아. 너도 자기 관리 똑바로 못해서 생긴 일인데 그걸 오로지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이없는데. 자기 관리를 못해? 네가 말하는 자기 관리는 잘 꾸미고 다니는 여자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집에서 쉴 때도 풀 메이크업 하고 쉬란 말이 되는 거잖아.
너 쌩얼이 얼마나 못났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야!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으면서 뭐? 넌 나랑 그렇게 소송해서 위자료까지 줘놓고 아직도 반성이라는 걸 못한 거니? 어차피 그건 이혼할 때 끝난 일이잖아. 너도 이제 엄마 없으니까 해고야. 너 같은 것 때문에 한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가신 어머님이 불쌍해. 잠시 후. 너 안 가냐? 네가 여기 있을 이유 없다고 했을 텐데. 갈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뵈려고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나 조문객이라고. 안녕하세요. 혹시 한지혜 씨 되십니까? 누구세요? 제 이름은 어떻게 알고 있으신 거죠? 아, 저는 박춘자 씨 대리인입니다. 유언장 집행하려고 왔습니다. 유언장이요? 그럼 아들인 저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쟤한테 말합니까? 유산을 상속받으실 분은 한지혜 씨니까요.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박춘자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전 며느리였던 한지혜한테 상속한다. 이게 박춘자 씨 유언입니다. 뭐라고요? 야, 너 엄마 협박해서 유언 받았어? 이 유언장은 두 분이 이혼 성사 당일에 작성된 겁니다. 그리고 박춘자 씨가 그때 남긴 편지와 최근 저한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신 편지입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편지를 남기셨다고요? 편지 1. 아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난 딸을 맞이한 것 같아 행복했다. 근데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나로 인해 네가 그런 상처를 끌어안았을 줄은 몰랐어. 너희 이혼이 성사됐을 때 과연 준석이가 주는 위자료가 너희 맘을 달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 이번에 준석이한테 접근했던 아가씨도 돈 때문이라고 하더구나. 이놈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거겠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질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걸 네가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내 자식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이렇게 네가 우리 집안을 떠나 자유로운 새가 되지만 내 마음속에 남은 미안함이 있어서 재산을 상속하기로 결정했단다. 준석이한텐 절대 주지 말고 꼭 너를 위해 사용해 다오. 편지 2. 아가, 유언장을 작성했던 변호사님께 이걸 다시 전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준석은 병원에 날 넣어버렸지. 아픈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 우울해졌어. 네가 정말 보고 싶었고 지나가듯이 한번 얘기를 했는데 준석이가 정말 널 데리고 왔더라. 처음엔 날 많이 생각해 주는 거구나. 딱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우연히 전화하는 걸 엿듣게 되었단다. 날 위해서가 아니라 챙기기는 싫은데 유사는 가고 싶어서 널 고용했더라고. 그래서 처음엔 마음을 닫으려고 했는데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했어. 그래서 너한테 조금이라도 선물을 주고 싶어서 내 재산을 너한테 남기기로 결정했단다. 너희가 이혼했을 때 이미 결정한 거였지만 이번엔 확실히 마음을 굳혔어. 병원에 날 넣어놓고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오는 아들한테 절대 뺏기지 마렴. 사랑한다. 어머님이 이런 마음이셨을 줄은 몰랐어요. 유산 상속 부분은 저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박춘자님께서 그 부분까지 모두 수임료를 내신 상태거든요. 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제가 변호해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절 통하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 엄마가 쟤한테 재산을 남겼다고요? 아니 아들은 전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거 소송 걸 겁니다. 전 박춘자 씨 유언장을 집행할 뿐입니다. 그분이 사후에 해달라고 한 대로 할 뿐이고요. 최근에 작성된 유언장이었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몇 년 전에 이미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최근 불효자들이 사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류분 제도가 주목받고 있죠. 손해를 감수하고도 진행하시겠다면 그에 맞게 준비하겠습니다. 뭐라고? 야, 너 그냥 짜고 쳤다고 말을 해.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버린다고?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박준자 씨가 증거들은 모두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박춘자 씨를 고의로 학대하신 정황이 있습니다. 학대요? 지금 어머님을 학대했단 말이에요? 야, 너 정신 나갔어? 어떻게 어머님을 학대할 생각을 해?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떻게든 너 키우겠다 하시던 분인데. 야,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힘들다고 할 때 쓰지도 않는데. 근데 내가 엄마를 알뜰살뜰 챙기라는 거야? 너 그 재산 나한테 안 돌려주면 소송할 거니까 알고 있어. 피부치보다 이혼한 전 며느리한테 재산을 상속한다고?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절대 못 줘. 불효 저지른 놈한테 주는 건 절대 못해. 잠시 후 어머님께서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으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연락이라도 닿으려고 저한테 그렇게 연락하셨던 걸까요? 박춘자 씨는 한재 씨를 상당히 아끼신 듯합니다. 저한테 이런 의뢰를 부탁하셨을 때 잘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준석 씨가 저지른 학대건은 최후에 진행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서운하니 반발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몰래 그놈이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심하긴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이가 없네요. 자기가 잘못해서 저랑 이혼했고 그로 인해 어머님이 그런 선택을 한 건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네요. 소송은 진행하셨고 승소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 씨가 말씀하시더군요. 그쵸. 증거도 명확했고 그놈이 바람을 폈던 거라서요. 근데 그 후에 살림까지 차리고 어머님 외면했다는 거 들었을 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변호사님, 저놈이 반성하지 않으면 저 끝까지 갈 생각이에요. 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근데 이미 끝난 소송건이라 해도 유일분 분쟁을 할 땐 상대방이 해당 부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몰라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요. 그리고 전 떳떳하거든요. 4년 전. 당신 요즘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골프가 중요하다 해도 너무 많이 가는데. 그러다가 몸 상하게 만들겠어.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렇게 걱정이야.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집안이나 잘 챙겨.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청소며 밥이며 왜 이렇게 하는 건데? 남 과장은 진수성찬을 받아서 그런지 일도 그렇게 잘하더라. 집에 오면 일은 찌개나 먹으니 내가 제대로 힘을 내겠어? 당신도 적어도 육첩반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놀고 먹진 않잖아. 나도 10시부터 4시까진 학원에서 일하는 거 알잖아. 그리고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밥하면 딱 이 시간인걸. 그래서 못하겠다 이거야?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정이 떨어지는 거지. 내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잖아.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맞벌이면 집안일도 나눠서 같이 해야지. 독박가사 일은 나도 힘들어. 아이, 됐다. 난 나가서 밥 먹고 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알겠어? 이 시간에 어디서 먹고 오려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집에서 이런 거 먹고 있으면 당연히 힘이 없지. 안 그래? 늦은 밤. 당신 왜 안 오는... 자기야, 전화 안 받아도 괜찮아? 그런 여자 전화를 받으라고 하는 거야? 안 받을 거야. 그 여자도 바보지. 남편이 나같이 젊고 이쁜 여자랑 살림 차렸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아, 이번 주 주말에 안 바쁘면 우리 집 와서 자고 갈래? 출장이라고 또 말하면 되잖아. 그럴까? 우리 자기랑 달달한 시간이나 보낼까? 내가 온다고 스테이크에 파스타까지 해놓는 완벽한 장인데 내가 자기를 먼저 만나야 됐어. 그니까 말이야. 나도 오빠 먼저 만났음 결혼해서 오순도순 살았을 텐데 아쉬워. 나도 마찬가지야. 지금이라도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럼 언제 이혼할 생각이야? 나랑 얼른 같이 살아야지. 지금 이혼 사유 만들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걔한테 위자료 줄 바엔 너한테 그 돈 쓰는 게 훨씬 좋잖아. 우리가 바람핀 거 걸리면 너도 나도 소송에 휘말린다고. 역시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우리 자기 최고! 다음날 점심. 어머, 지혜 네가 웬일로 온 거야? 멀어서 오는 게 힘들었을 텐데.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하려고요. 어머님이 저 아껴주시는 건 아는데 같이 못 살겠어요. 이혼이라니? 너희 잘 지냈잖니?
근데 갑자기 왜 헤어진다고 하는 거야? 어머님, 그 사람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어제 전화 받은 걸 모르고 대화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믿고 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 정말이니? 준석이 걔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아유,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거 어떻게... 아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염치가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걸요. 그냥 제가 그 사람이랑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믿고 제 인생을 함께하긴 신뢰가 없는걸요. 합의 이혼을 안 한다면 소송을 할 생각인데 절 많이 아껴주신 어머님이라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가, 같이 살란 말은 하지 않으마. 그리고 소송할 때 나한테 언제든지 도움 청하렴.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죄송해요. 네가 미안할 건 아니지. 그놈을 그렇게밖에 못 키운 내 죄야. 그날 저녁. 이준서, 내가 너 이렇게밖에 안 키웠니?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퇴근 중인데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혜를 놔두고 바람을 펴. 지혜가 그동안 너 위해서 어떻게 내조했는지 몰라서 그래? 엄마가 그거 어떻게 알았어? 지혜가 와서 얘기해 주더라. 너 같은 건 천벌 받아야 돼. 조강지철 버리고 어린 거랑 바람을 펴. 내가 널 그렇게 키웠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지 말았어야지. 걔가 안다고? 아, 진짜 어디서 걸렸지? 엄마, 그리고 걘 잘했다고 생각해. 집에 가면 반찬이 그렇게 후리하더라. 그러니 내가 같이 살 맛이 나겠어. 그리고 예전엔 그렇게 꾸미더니 요즘은 후리해져선 말이야. 그러는 너는 안 그런 줄 아니? 평생 잘해줄 것처럼 얘기할 때는 언제고 결혼하자마자 이건 여자가 할 일이라고 딱 잘랐잖아. 네가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지혜만 탓하니? 아유, 이 화상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아, 그런 말 할 거면 끊어. 아, 진짜 이게 왜 걸렸지? 잠시 후. 그 표정 보니까 어머님한테 얘기 들었겠네. 그럼 내 조건은 하나야. 서명하든가 아님 소송으로 넘어가든가. 이 자리 5천? 야, 넌 잘했어? 네가 내조랑 관리만 잘했으면 내가 딴 곳에 눈 돌렸겠냐? 지도 잘한 거 없으면서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난리네. 난 떳떳하거든. 내가 못했어? 굶기길 했어. 집안일을 안 했어. 근데 넌 어린애랑 딴살림 차렸잖아. 나랑 이혼하려고 사유 잘 만들고 있다면서.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새벽에 블랙박스 영상도 빼봤거든. 나랑 같이 타고 다닌 차에서 둘이 애정행각을 그렇게 했더라. 얼마나 당당하면 그런 걸 하나도 안 지웠대. 덕분에 증거를 잘 쓸 수 있겠어. 아, 그래, 이혼해. 근데 위자료 절대 못 줘. 소송으로 가든가 해. 난 할 말 없는 줄 알아. 너도 잘한 거 없다고. 아, 그래. 그럼 소송으로 가자. 회상 끝. 그렇게 된 거예요. 소송했고 전 위자료 3천 원 받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여자한테도 소송을 해서 2천만 원을 받아냈고요. 이제 정신 차렸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저런 식으로 살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셨군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춘자 씨가 한지혜 씨를 더 아끼는 것 같군요. 네. 제가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제 엄마다 생각하고 모셨거든요. 같이 나들이도 나가고 좋았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이상하고요. 소견 들어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조사 요청 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나 저쪽에서 접촉해오면 앞으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모든 행동과 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저에게 상의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든든해졌어요. 한편. 자기야, 나 해외 가고 싶은데 유산 언제 받아? 우리 유럽 가기로 했잖아. 아, 좀 걸릴 것 같아. 일단 장래만 일주일이라고 봐야지. 우리 자기 가고 싶어? 당연하지. 비행기 예약하려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야, 우리 비행기만 예약하자. 자기 카드로 일시불 하면 되지?
이제 부자 되는데 그 정도는 담달이 낼 수 있잖아. 어? 당연히 가능하지. 우리 저기 하고 싶은 거 다 해. 진짜? 나랑 약속한 거다. 비즈니스로 끊어야지. 나 자기 얼른 보고 싶으니까 집에 와. 아, 이제 그 집 팔고 우리 더 좋은 곳으로 가도 되겠다. 내가 잘 알아볼게. 조문객들 오시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다음 날. 누가 이렇게 배를 올리는 거야? 누구세요? 나 이준석 전처예요. 할 말이 있어서 왔으니까 문 여세요. 당신이 나랑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와? 이미 난 처벌받았다고. 그래, 받아서 이준석이랑 헤어진 줄 알았는데 아예 살림을 따로 차릴 줄은 몰랐네.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해 주려고 직접 왔지. 설마 그때 그 집에서 그대로 사려나 했는데 그랬네. 오빠한테 이르기 전에 용건이나 말하고 사라져. 그래, 그럼 그러지 뭐. 너 이준석이 받을 유산 때문에 같이 사는 거 아닌가? 걔가 받을 30억이 가고 싶어서 말이야. 근데 이준석은 그 재산 못 받는 거 알고 있어? 무슨 말이야. 어제 오빠랑 통화했다고. 그럼 그 재산이 거짓이란 거야? 거짓은 아니야. 그저 권리를 상실했을 뿐이지. 어머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어. 나한테 모든 재산을 주시겠다고 말이야. 알고 보니까 우리가 너로 인해 이혼할 때 그런 걸 작성하셨더라. 그놈도 나도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지금까지 와버렸네. 뭐? 재산을 당신이 가져간다고? 그럼 오빠는? 오빠가 피부친데 한 푼도 없다는 거야? 당연하지. 너 같은 애는 단 한 푼도 못 가져간단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오빠 나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다고. 당연히 안 했겠지. 그럼 헤어지자고 할 게 뻔한데 얘기하겠어? 그리고 자기가 소송 걸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 근데 너희 같은 놈들이 그거 갖고 가는 거 절대 용납 못해. 나도 끝까지 막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잠시 후. 오빠, 내가 방금 이상한 연락을 받았는데 오빠 혹시 유산 못 받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유일한 자식인데 못 받을 리가 없잖아. 거짓말하지 마. 유언장 작성하시고 돌아가셨다면서. 그런 중요한 소식을 왜 얘기를 안 해줘? 사람 바보 만드니까 재밌어? 한지혜가 그래. 걘 권리 없다니까. 유언장이라고 해도 내가 소송 걸면 15억은 나한테 줘야 돼. 당연한 거지. 15억이라고 했어? 가져오는 것도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건 집 사면 사라질 돈이잖아. 호사 좀 누리나 싶었는데 뭐? 너 지금까지 내가 받을 돈 때문에 옆에 있었어? 사랑하면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나보다 8살이나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느끼겠어? 유산 받으면 인생이라도 꽃필까 싶어서 옆에 있었는데 아이씨 내 아까운 5년. 내가 40 넘은 아저씨랑 왜 같이 살아? 오늘 짐 빼서 나갈 거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짜증나 씨. 그날 저녁. 너 애한테 찾아갔어? 너 때문에 애가 나간다고 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알 건 알아야지. 네가 받을 수 있다고 걔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설사 네가 이겨서 받더라도 일부인데 결혼 사기지 안 그래? 너 나한테 왜 그래? 바람 핀 건 어차피 위자료 줬잖아. 설마 뒤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데. 몰라서 묻는 거야? 야, 너 같은 놈 때문에 어머님이 상처받다가 돌아가셨어. 심지어 컨디션도 좋았는데 너랑 만난 후에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근데 의심을 안 하고 배겨? 지금 내가 엄마를 죽였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지? 어차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돌아가신 것 같고 엄청 뭐라 하네. 이러니까 악착같이 말리는 거야. 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니까 일부라도 돌려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내가 왜? 너한테 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나 회사도 그만뒀어. 유산 받으면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사직표 던졌어. 그거 없으면 당장 생활도 못한단 말이야.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나한테 미안하면 끝이야. 너 그동안 어머님 학대한 증거들 내가 봤어. 나랑 이혼하고 나서 모든 지원 끊었더라. 그렇게 아까웠니? 나이 드신 어머님한테 폐지 줍도록 할 정도로 네 인성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불쌍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님 대신 내가 벌 주는 거라고 생각해.
너 같은 것 때문에 한평생 너 위에서 살아가시던 어머님은 외롭게 가셨으니까. 왜 네가 난린데? 남인 네가 왜 그러는 거냐고. 가족이었으니까. 그리고 네가 망하든 말든 네 말대로 남인 내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니까 당장 나가. 정 받고 싶으면 소송 걸어. 얼마든지 상대해 줄 테니까. 주유, 한지! 그 후 전 남편은 종종 찾아와서 울며 빌었어요. 그 와중에 악착같이 소송은 걸더라고요.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놈은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어머님이 남기신 유언, 학대 정황, 이혼했던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가 승소를 했더니 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집에 자꾸 찾아오기도 해서 접근 금지 명령 신청까지 했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직장도 옮겼네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걸로 개인 공부방을 차려서 일하는 중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더니 그 후로는 절 찾아오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유산 중 일부는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곳에 기부했어요.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서 봉사활동도 다니며 외로우신 분들께는 잘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절 간병인으로 불렀기에 어머님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 알게 되면서 충격도 많이 받았어요. 이준석,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같은 건 평생 망해봐야 돼. 부모도 아내도 저버린 그놈이 꼭 천벌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